박민지, 김규민, 정민규입니다. 오늘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한 사회수업 주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시설이 거의 파괴된 최빈국이었습니다. 1953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67달러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국민들의 근면한 노력과 정부의 개발정책 그리고 교육열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초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총 4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차시는 재건기, 이륙기, 진전기 전기, 진전기 후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별 산업의 특징과 경제 변화 과정을 체험 중심 활동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재건기, 전쟁 후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다입니다. 1차시 학습 목표는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재건기의 주요 산업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산업시설이 전손되고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의존하여 전후 복구 사업의 집중으로 인해 소극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직 1차 산업인 농업이 중심인 국가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핵심 산업과 정책으로는 재분업, 재당업, 면직물 사업 등이 복구 산업의 중심이었고 내수 안정을 위해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입 대체 산업화란 타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재화를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경제 자립 정책을 일컫습니다. 목적은 보호무역, 즉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사업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설명 이후 활동으로는 전후 재건 퍼즐 맞추기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파괴된 도시의 사진 조각을 맞추며 다시 세워가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폐허 도시가 인쇄된 배경지와 번듯한 도시가 그려진 퍼즐을 조별로 나누어 줍니다. 배경지 위에 퍼즐을 맞추며 전후 복구 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짧은 소감을 작성해 발표해 보는 것으로 1차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시를 마무리할 때 휴전 직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라는 것을 언급하며 다음 차시 이륙기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음 차시를 예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칩니다. 두 번째 차시는 이륙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화의 시작입니다. 2차시 학습 목표는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해하고 산업화가 일자리와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시기입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점차 중화공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약 1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핵심 산업과 정책으로 정부 주도하에 산업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섬유, 의류 등 경공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수출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이 세워졌고 중화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2차시 활동으로는 미니 공장 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니 공장
놀이의 활동은 학생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보는 활동으로 각 조별로 휴지심과 색종이를 대량 나눠준 뒤 이제 역할을 분배하고 제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휴지심 자동차를 만든 조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공장 노동자가 되어 산업화 당시 노동자의 일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분업과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3차 시도 마칠 때에 1970년 대비 1977년 국민소득이 3배 이상 성장했고 전쟁 직후와 비교하면 약 15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래프를 제시하여 1차 시와 마찬가지로 이전 차시 내용과 다음 차시 내용을 예습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차시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차시는 진전기 전기, 무역과 수출로 성장하다입니다. 3차시 학습 목표는 수출과 무역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무역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경제 자율화 시기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이제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정부는 내수 안정을 위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가 안정, 재정 개선, 공기업 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3자 영상, 즉 유가, 금리, 달러의 하락으로 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1986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핵심 공업 분야는 기술력 향상과 함께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엔 철강, 기계, 조선, 화학공업이 1980년대에는 더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정밀 기계, 전자, 자동차 산업 등 기술 중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0여 년 사이에 공업국으로 탈바꿈한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우리 서민의 일상도 바꿔놨습니다. 생활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는데요. 수출액과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육과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문화와 예술 분야도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줄 몰랐고 근로자의 생활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수십, 수백 배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또 3차 산업, 또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쭉 어떤 패턴을 보면서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차 산업 때에 우리 한국은 상당히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죠. 뭐 한강의 기억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학공업화 비율은 1979년 말 50%를 넘어서게 됐고 그 사이 축적된 기술과 자본력은 경쟁력 있는 다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곧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공업화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변화가 몰려옵니다. 국내 임금 수준이 높아지며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건데요. 이는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죠. Where cost, environment, regulations give unfavorable conditions to manufacturing in Korea, these companies will go to other countries, to Vietnam or India or Bangladesh, whatever the new location is.
behind that is the principle that in the globalized world, we have to find the best location for each activity, wherever it is.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뒤처지기 시작했는데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제조업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국내 경공업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그 자리는 수입이나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많은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불가능한 기업은 문을 닫거나 다른 분야로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관련 영상 시청 후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3타시 활동으로는 나라별 무역놀이와 내 물건 원산지 찾기를 진행합니다. 먼저 내 물건 원산지 찾기 활동은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물로 들고 온 3가지 물건의 제조국 라벨을 확인하며 우리 주변의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어 왔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을 수출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나라별 무역놀이를 진행합니다. 각 조의 국가의 역할을 배부하고 맡은 국가의 대표 수출품을 찾아 붙임 쪽지에 적습니다. 조별 기본금은 10원이고 물건 하나를 수입할 때 물건 하나당 1원을 내야 되고 수출하는 물건 하나당 1원을 받습니다. 붙임 쪽지를 칠판에 모아 붙인 뒤 각자 원하는 수출품을 골라 수입하며 거래합니다.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진 조,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진 조의 자금 상황을 비교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무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출과 무역을 통해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차시를 마무리할 때 국민소득 그래프를 통해 1989년에는 GDP가 142조 원, 1인당 소득 약 5,500달러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차시는 진정기 후기 위기를 넘어 세계로입니다. 네 번째 차시 목표는 외환위기와 극복 과정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세계 속의 위상을 아는 것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화와 자본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란 국가의 대외 거래에 필요한 기축통화가 부족한 경제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즉, 자국의 통화, 이제 원달러의 가치를 보증받지 못하는 경제위기를 말하는 거죠. 이 외환위기의 원인은 당시 대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차입을 통해 외화를 도입했고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해외 금융사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연쇄적인 기업 부도와 원화 가치의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보유 외환이 2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자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1인당 국민소득 달러가 7,355달러에 로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잇따른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고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5,160달러로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관련 영상 시청을 통해 외환위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계속하던 우리나라는 1997년 위기를 맞습니다. 뭐라고? 우리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됐다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 처리되었고 그동안 외국에서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죠. 이런 현상을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외환위기가 닥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우리나라는 부족한 외화를 빌리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 시기를 IMF 체제라고 부릅니다. 미안하네.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 회사에서 나가줘야겠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했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 1,500억 달러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기 돌반지고 이건 내 결혼 반지인데 모두 금이에요. 나라비 갚는 데 쓰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3년 만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IMF 체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한 휴대전화와 액정 표시 장치 등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2011년 말에는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IMF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현대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기술과 발달로 정보기술, 생명기술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도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IT,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1인당 이제 GDP 순위와 이제 GDP 세계 순위에서 이제 34위 그리고 14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와 G20의 회원국으로 또 자리 잡고 이제 여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는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주력 산업을 상상하며 조별로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때 간단한 쪽지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의 개념을 잘 이해해 왔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4차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 4차시 수업의 전체 목표는 첫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이해시키고 둘째, 각 시기의 산업적 특징을 생활 속 변화와 연결해 생각하게 하며 셋째, 조상들의 노력과 경제 성장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이야기하며 경제 성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